우리의 숨결이 겹치고 그의 손끝이 어깨를 지나 허리로 내려갔다. 차가운 겨울밤, 담요 속 온기가 심장을 흔들던 순간, 그날 우리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오늘도 남이 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미라입니다. 65살이죠.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작년에 정년퇴임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벽시계 초침소리에 눈을 뜹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만이 이 집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죠.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소리마저 너무 크게 울렸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만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토스트 한 쪽, 따뜻한 우유 한 잔.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연예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져요. 채널을 돌리다 끄고 다시 켜고. 이런 일상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결심이었어요. 빈 방 하나를 새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기척이, 발자국 소리가, 살아있는 숨소리가 그리웠거든요. 부동산에 연락하고 온라인에 광고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서 있던 건 생각보다 나이 든 남자였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어깨가 넓었어요. 손에는 검게 벤 때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깊고 묵직했습니다. 제 귀에 오랜만에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드리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단단했어요. 운동화 밑창이 마루를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죠. 방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이에요. 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깨선이 아직 굳건했죠. 조용하고 좋네요. 마당도 예쁘고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한상호라고 합니다. 전에는 기차 모는 일을 했어요. 정미라예요. 선생님이었고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 손이 그 안에서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세와 계약 조건을 설명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네, 그렇군요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대화 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가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내일. 하루 뒤면 이 집에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됩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낯선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될까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진실하고 선량해 보였거든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세요. 문을 배웅하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사라질 뻔한 그의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어서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집이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문 닫는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더 이상 벽시계 소리만이 제 유일한 친구가 아니게 되겠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한상우 씨가 오늘부터 들어온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10시쯤 짐을 든 한상우 씨가 찾아왔어요. 큰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방으로 안내해드리며 필요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괜찮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라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목소리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점심 후 마당에서 국화꽃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거든요. 정리하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한상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더 편안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꽃 기르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집에서 토마토도 키웠거든요.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국화 향이 바람에 실려 우리 사이를 지나갔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 망설여졌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했다가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죠.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어요. 암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 없었는데 한상우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요. 그럼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아픔이지만 결국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 몇 개가 우리 사이에 떨어졌어요. 한상호 씨가 조심스럽게 꽃잎을 집어 들었습니다. 큰 손에 작은 꽃잎이 대비되어 보였죠. 예쁘네요. 국화 향도 좋고요. 남편이 좋아했던 꽃이에요. 그럼 더 소중하겠네요. 말투가 따뜻했어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 가슴이 벅찼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지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기관사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기차 모는 거 책임감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니까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일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혼자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다니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뭘 하세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해요. 기계 만지는 건 여전히 좋아해서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들이 보였어요. 성실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한상호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한상호 씨 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씻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평범한 일상 소리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국화꽃을 다시 한번 보러 나갔어요. 달빛 아래 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상호 씨와 나눈 대화가 꽃향기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며칠째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상호 씨와 함께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편안했거든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만날 때 인사하는 것도, 저녁에 거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은 거실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정우를 갈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혼자 살 때는 이런 일이 정말 번거로웠거든요.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가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한상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제 모습을 봤나 봅니다. 바로 달려와 사다리를 잡아줬어요. 큰 손이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말도 안 되게 민첩하게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70살이라고 하기엔 몸놀림이 너무 젊었습니다. 정우를 빼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손놀림도 능숙했어요. 작업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턱선이 단단하고 목덜미가 굵직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죠. 다 됐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사다리를 치우려다 비틀거렸습니다. 한상호 씨의 팔이 재빠르게 제 허리를 감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천이 느껴졌어요. 작업복에서 나는 비누 냄새와 남자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제 귀 옆에서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몸을 빼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한상호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도와드릴 일 없나요?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옆에 있으면 심장이 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상호 씨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자꾸 몸이 닿았습니다. 제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려 할 때 그가 뒤에서 지나가며 제 등에 살짝 손을 댔어요. 잠깐만요 하면서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온 열기가 목덜미까지 달아올랐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한상호 씨가 걱정스런 눈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 찰나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더워서 그래요.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한상호 씨도 뭔가 느꼈는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몸이 스치는 것, 식탁에서 물컵을 건네받을 때 손이 닿는 것, 작은 접촉들이 하루하루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빨래를 널 때가 가장 떨렸습니다. 한상호 씨가 자기 빨래를 들고 나오면
함께 마당으로 나갔거든요. 빨래줄이 높아서 저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그가 뒤에서 도와줬어요. 제 팔을 살짝 받쳐주며 빨래를 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의 천이 제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빨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빨래 집게를 주우며 한상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나이든 여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특히 며느리 은주가 알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상하게 집 정리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한상호 씨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쯤 되니까 일상이 더 활기차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기척이 들리고 저녁에는 작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며느리 은주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혹시 한상호 씨 때문은 아닐까 싶어 괜히 불안했어요. 점심 후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집안을 훑어봤어요. 거실, 부엌, 심지어 복도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남자 신발이 있네요. 한상호 씨 운동화를 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방세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 그게 남자였어요? 나이는 몇이에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70살 정도 되는 분이야. 혼자 사시는 괜찮은 분이고. 혼자 사는 남자요? 그럼 이혼남이네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남자를 집에 들이시면 어떡해요?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상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필 그 순간이었어요. 은주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무례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상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아들 며느리입니다. 냉랭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상호 씨를 째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일 태도가 아니었어요. 한상호 씨는 어색해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분과 무슨 사이예요? 은주가 바로 추궁했어요. 식탁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무슨 사이긴, 방세받고 있는 세입자지. 그냥 세입자예요? 정말로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를 유심히 봤습니다. 컵 2개, 접시 2개. 함께 식사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은주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같이 식사도 하시네요. 어머니 나이에 남자랑 이러시면 오해받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라니, 뭔 오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같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귀가 따가웠어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방만 빌려준 거라고. 그래도 안 돼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남자를 집에 들이면 좋게 보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할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늙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자로서의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어머니 재산도 있으시고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남자들 속셈이 뻔하잖아요. 재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은주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어머니,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착한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해요. 모든 말이 독화살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라고 매도하고 있었어요. 한상호 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요.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상호 씨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그런 몸열적인 말을 들었을 텐데요. 그날 저녁 한상호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자고 부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한상호 씨, 괜찮으세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행동을 변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상호 씨한테 괜찮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한상호 씨에 대한 감정이 정말 오해받을 만한 건가요? 은주의 말이 맞는 건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왜 제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은주가 다녀간 후 며칠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상호 씨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아침 인사도 어색하고 저녁에 마주쳐도 금세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며느리 말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어색해지다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호 씨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비 때문에 일이 늦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 많이 젖으셨네요. 현관으로 나가보니 정말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작업복도 물에 젖어서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갔더니 이렇게 됐네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빨리 씻고 나오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 때문에 어색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한상호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건을 준비했어요. 큰 수건 2장, 마른 수건 1장. 따뜻한 차도 끓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한상호 씨의 머리칼이 아직 젖어 있었어요. 대충 수건으로 닦은 것 같았지만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한상호 씨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차가웠어요. 정말 많이 추웠나 봅니다. 머리 제대로 안 말리셨네요. 수건을 들고 그 앞에 섰어요. 한상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강하게 말하며 그의 머리에 수건을 올렸어요. 젖은 머리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천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한상호 씨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하네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제 귀 옆에서 울렸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수건을 움직이는 제 손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한상호 씨도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급히 손을 빼려 했는데 한상호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제 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부끄러웠지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거친 손바닥이지만 터치는 부드러웠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이런 관계로 발전해도 되는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둘 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설렘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서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상호 씨의 팔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댔어요. 오랫동안 그리웠던 온기였습니다. 남자의 품이 이렇게 따뜻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런 감정이 무서웠어요. 나이 든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비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5살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상호 씨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됐어요.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편안해지기도 했어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이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한상호 씨가 들어오더니 손을 호호 불었어요. 오늘 정말 춥네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던데요. 보일러를 더 높여도 잘 안 되네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봐요. 실제로 집 안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추워졌습니다. 이불을 두꺼운 걸로 바꿔도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11시쯤 방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보일러가 고장 났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한상호 씨도 나와서 보일러를 살펴봤어요. 이런저런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리기사를 불러야겠어요. 오늘 밤은 어떻게 버티죠? 걱정이 됐습니다. 이 추위에 난방 없이 밤을 보내기엔 너무 추웠거든요. 특히 한상호 씨 방이 더 추울 텐데요. 전기장판이 있어요. 그걸로 버텨보죠. 다행히 창고에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였지만 작동은 됐어요. 한상호 씨 방에 깔아드리려고 했는데요. 제 방에 깔아드릴게요. 아니에요. 미라 씨가 더 추위 탓이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거실에 깔기로 했어요. 둘 다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소파가 2개 있으니까 각자 소파에서 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워보니까 소파가 너무 좁았어요. 한상호 씨는 키가 커서 다리가 소파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편하시죠? 바닥에서 주무세요. 그럼 미라 씨가 소파에서 주무세요. 또 양보 싸움이 시작됐어요. 결국 둘 다 바닥에 누우기로 했습니다. 전기장판이 넓으니까 둘이 누워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이불을 각자 가져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하나에 이불 2개를 덮으니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갔어요. 여전히 추웠습니다. 추우세요? 한상호 씨가 물어봤어요. 저도 춥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호 씨가 계속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불 하나로 덮고 자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추위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상호 씨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이불 하나로 덮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서로의 천이 이불 안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긴장됐어요. 한상호 씨가 바로 옆에 누워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숨소리, 움직임, 천,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따뜻하네요. 한상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포근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지면서 한상호 씨의 팔에 기대게 됐어요. 그도 자연스럽게 팔을 벌려 제게 베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런 자세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제 머리가 그의 가슴 근처에 있었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상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들키네요. 떨리거든요. 저도요. 서로 떨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한상호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 씨, 네? 이런 제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이도 많고 이혼한 남자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좋아요. 한상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했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팔이 저를 조금 더 감쌌어요. 포근했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창문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불 안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안 와요. 둘 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밖에서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오싹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한상호 씨도 느꼈나 봅니다. 몸을 일으켜 창문을 봤어요.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이후 며칠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상호 씨와 더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불안했거든요. 그날 밤 창밖에서 본 그림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있어요.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가족 모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며느리 은주가 주도하는 자리였어요. 보통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죠.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심지어 조카들까지 다 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제 얼굴을 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은주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은주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하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 평소처럼요? 은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평소처럼인가요?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한상호 씨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함께 덮고 누워있는 모습.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때 창밖에서 본 그림자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집에 들인 그 남자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온 가족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오해야. 그날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워서 그랬던 거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진만 봐서는 정말 이상한 관계로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해요? 어머니 나이에 남자랑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게 오해예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 아니야. 그냥 세입자일 뿐이라고.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세입자랑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주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제가 뭐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결정해놓고 왔나 봐요. 그 남자 정체가 뭐예요? 재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혼은 무슨, 그냥 함께 살고 있을 뿐이야. 제 말이 끝나자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폭풍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나이가 몇이신데 남자랑 동거를 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 목적이 뭘까요? 혹시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냐요? 은주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한상호 씨를 나쁜 남자로 단정짓고 있었어요. 한상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어머니는 속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다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할머니라는 말에 또 가슴이 찔렸어요. 저를 완전히 늙어빠진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뭐? 한상호라는 사람, 이혼 사유가 도박빚 때문이래요. 집도 날리고 가족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돌았습니다. 한상호 씨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도박을 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빚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남자가 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한상호 씨가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속으신 거예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가족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진해서 속은 불쌍한 늙은이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그 남자를 내보내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설령 한상호 씨에게 과거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어. 지금의 그 사람을 내가 아니까. 어머니,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우리 가족 망신시킬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살든 내 자유 아니야? 자유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자유예요? 이제 손자들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말거리 만들면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저희도 어머니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은주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한상호 씨를 선택하면 가족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상호 씨의 과거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를 속인 건가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따뜻한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한상호 씨가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밝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한상호 씨. 네? 도박하셨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미라 씨, 그건. 그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정말 숨기고 있던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예전이든 지금이든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미라 씨,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다 들었으니까. 등을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상호 씨가 뒤따라오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말이 맞았던 건가요? 제가 정말 순진하게 속은 건가요? 아니면 과거가 있어도 지금의 그를 믿어야 하는 건가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째 한상호 씨와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는 몇 번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국화꽃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이 꽃들이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미라 씨. 뒤에서 한상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야기 좀 할까요? 평상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봐요. 뭘 이야기할 게 있어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요. 정말로요. 한상호 씨가 평상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제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박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첫 마디부터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 일을 그만둔 후에 삶이 무너졌어요. 할 일이 없고 아내는 차갑고 그때 도박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았습니다. 집도 날리고 가족도 잃었어요. 아들도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재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의 눈을 처음으로 직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미라 씨를 만나면서 제가 달라졌어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미라 씨 옆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진심처럼 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예요. 미라 씨한테 피해주지 않을게요. 피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믿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국화꽃이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우리 사이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그 꽃들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미라야,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게 해. 남편도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며 따뜻하게 사는 걸 바랐을 겁니다. 한상호 씨. 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미라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맞는지, 나이 든 여자가 이래도 되는지.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한상호 씨가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라 씨,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거친 손이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동네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고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맞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거였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상호 씨,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저를 속이지 말아요.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한상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우리가 드디어 함께가 된 거였어요. 마당에 국화향이 다시 진하게 퍼졌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그 꽃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이웃들이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미라 씨. 저도 사랑해요. 65살에 하는 고백이었지만 20살 때만큼 떨렸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알고 하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됐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